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경 한 60대 남성이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급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그래요? 다리 한번 세워볼까요? 어찌된 일인지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없다. 무릎을 굽히고 있지 못할 정도. 중증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여기 지금 만지는 거 선명하게 느껴지세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안 만지는 것 같아요. 몸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건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남성은 곧바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에 들어갔다. 우선 CT 촬영으로 뇌졸중 여부와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됐다.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중대뇌 동맥에 혈전으로 막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이 부분이 혈관이 막힌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어져 보이는데 여기서는 막힌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피 속 찌꺼기라 불리는 혈전은 혈액 속 노폐물이 뭉쳐 생긴 덩어리다. 뇌혈관에서 생기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생긴 혈전이 막기도 하는데 혈전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혈전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혈소판이 흥분을 해서 응집이 돼서 만들어진 덩어리다. 비정상적인 상태죠, 사실은. 원래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생겨야 되는 덩어리인데 뇌졸중에서는 이제 혈관을 막는 상태가 돼버릴 정도로 이제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 뇌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다.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직접 밖으로 꺼내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한 도관은 사타구니에 있는 큰 동맥을 통해 들어가 목동맥을 지나 대뇌동맥까지 접근한다. 그 다음 조영제로 혈관을 직접 확인하며 막힌 부위의 혈전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시술에 들어간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뇌졸중을 일으킨 혈전을 제거할 수 있었다. 나왔어? 네, 나왔어. 이 혈전으로 환자는 한쪽 팔다리에 장애가 생겼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저 환자 같은 경우는 안 뚫렸으면 왼쪽으로 다 편마비가 올 겁니다. 그 심한 경우는 이제 뇌가 부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일단 뚫어놨으니까 피가 재개통되면서 환자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이 불러오는 질환으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생기는데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지면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심장 박동이 이상해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 뇌혈관을 막을 때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뇌혈관이 막혀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면 뇌 조직은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몸의 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뇌졸중의 다른 하나는 뇌출혈이다. 뇌출혈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질 때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발생된다. 뇌혈관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도 뇌출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뇌혈관의 출혈, 즉 뇌출혈 또한 뇌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을 불러오는 원인은 다르지만 드러나는 증상과 특징은 비슷하다. 우리가 보는 뇌졸중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편마비라든가 언어장애, 그다음에 구음장애, 시야장애,
혹은 뭐 인지장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은 뇌 종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뇌 염증이 있어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특징은 갑자기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판마비가 왔다. 이거는 100%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뇌졸중이 무서운 건 평생 지고 가야 할 깊은 흉터를 남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름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50대 환자. 평소 뇌졸중 위험 요인인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여기에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자, 환자분. 저 보이세요? 저 볼까요? 자, 여기는 몇 개냐 보여? 안 보여. 그의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고 올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9. 39? 57세 아닌가요? 57세. 아닙니다. 57세인데? 기억마저 혼란스럽다. 자, 올해 지금 몇 년도예요? 환자분. 2020년도. 2020년도? 예. 2022년도 아니에요? 아니요. 알아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위험이 큰 상태였다. 뇌혈관이 여러 군데로 막히면서 뇌 곳곳에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좌측의 후두엽하고 그다음에 측두엽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뇌경색이 있는데 환자가 좌측의 후두엽에 이게 뇌경색이 오니까 우측이 안 보이게 되고요. 잘. 그다음에 측두엽에 갑자기 뇌경색이 크게 오게 되니까 환자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진압력이 떨어지는 치매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측두엽이 이제 우리가 기억력하고 연관된 부분이고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뇌졸중의 후유증은 다양하다. 측두엽의 손상은 언어 이해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두정엽의 손상은 청각, 미각, 후각과 같은 감각 인지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후두엽 손상의 경우 시력 저하에 심할 경우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데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영향은 폭넓다. 판단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는가 하면 운동 기능 이상을 불러와 일상생활에까지 큰 지장을 준다.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 부위와 크기에 따라 후유 장애의 정도가 달라진다. 뇌졸중 환자 중에 안 죽어도 한 20-30% 이상이 장애가 남게 돼요. 평생 눕거나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거고. 이틀 전부터 계속 병원 응급실에 머물고 있는 권경숙 씨. 이제 51살인 그녀는 결혼 생활 29년 동안 큰 탈 없이 건강했다. 가족 누구도 뇌졸중이 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다는데 방을 보니까 와이프가 일어나려다가 자꾸 쓰러지는 같은 느낌. 일어나려는데 자꾸 쓰러지는. 한 2번 했죠. 이 사람이 장난치나. 내가 앉게 달래서 앉아주면은 바로 앉아야 되는데 앞으로 콕 꼬꾸라지니까 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119 전화를 하니까 한 2분 정도 되어 도착을 했거든요. 남편은 급히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뇌졸중을 의심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달랐다. 남편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증상을 확인했다. 저희가 의식 확인을 하면서 통증을 주니 사지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측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동공 반사를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이동 중에도 경숙 씨의 뇌졸중 징후는 여전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이상 징후를 재빨리 의료진에게 알렸다. 뇌졸중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한 한 라인을 가동한 것이다. 뇌출혈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CT 촬영을 진행했다. CT 조영술은 뇌혈관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권경숙 씨에겐 우선 가장 빠른 치료인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 시행됐는데 혈전용해술은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주사해
혈관에 막고 있는 혈전을 부수는 시술이다. 뇌경색 환자에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치료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에 들어간 지 1시간. 막혀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중대 뇌동맥에서 약 3mm 크기의 혈전이 무사히 제거됐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시간 만에 저희한테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맥 혈전 용해제는 통상적으로 4시간 반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CT방에서 정맥 혈전 용해제를 주고 빠르게 이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이용해서 혈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났고요. 치료 전 뇌혈관에 막힌 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는 빈 공간처럼 보였지만 치료 후엔 혈관이 선명하게 다시 나타났다. 혈전 제거술의 치료 효과는 시술 시작 시간과 반비례한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술 시작 시간이 늦어질수록 신체 기능이 악화되고 사망률도 높았다. 1시간 늦춰질 때마다 신체 기능의 회복도 5.3% 감소한다. 이틀 전 오후 3시 40분 이상 증상을 보인 권경숙 씨. 23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36분 만에 혈전 용해술, 1시간 만에 혈전 제거술을 시작했고 뇌경색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발병 후 6시간 이상이 가장 많다. 적절한 치료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뇌졸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빠른 증상 확인, 빠른 이동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모두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데. 탈가상, 다박상, 단순 출혈, 비출혈 이런 같은 저희 사실 비응급 출동이 많다 보니 뇌졸중 같은 응급 증상의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비응급 경우 자체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주시면 이 응급 환자들을 좀 더 많은, 좀 더 2차 손상이 없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응급 환자였던 권경숙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상시. 뇌경색 발병 시 신속한 대처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권경숙 씨 역시 작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손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아직은 힘은 완전히 있지만 이게 더디죠. 더디고. 근데 그게 회복을 하려면 시간 좀 걸려요. 네. 운동하고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본인이 50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시게 되면 되게 그 발생 비율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는 거고. 생활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 운동은 뇌졸중 이후 회복과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나 그걸 해야죠. 관리를 해야죠. 세계 뇌졸중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뇌졸중 발병 위험률이 10년 전 6명 중 1명에서 이제는 4명 중 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나이입니다. 나이가 55세를 넘어서면 뇌졸중 위험이 1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3배 올라가고요. 또 심장에 이상 증상인 심방세동이 있다면 3~4배.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을 4~5배나 높인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가질 수 있는 만성질환이고 나이 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세월 탓이니 어쩔 수 없겠다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꾸준히 지키기만 한다면 뇌졸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다. 올해 나이 65. 손녀와 함께 텃밭 수확에 나선 박순옥 씨. 여기서 딱, 옳지. 아유 이쁜 게 잘 따네. 옳지. 10년 전 그녀는 뇌경색을 겪었다. 박순옥 씨는 이틀 후 수술을 앞두고 있다.
재발 없이 뇌경색도 이겨냈건만 무슨 일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인데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먼저 작년에도 또 일을 갔다 왔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뭐 MRI를 찍고 나니까 지금 그 혈관이 꽈리 모양 부풀러가지고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뭐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뇌혈관이 볼록하게 부풀었다. 순옥 씨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병원을 찾았다. 순옥 씨 얼굴에 그늘을 만든 건 뇌경색 치료 중 발견한 이상 혈관.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꼭다리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이 혈관이에요. 뇌동맥류는 약해진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생기는 혈관 이상이다. 파열될 경우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크고 위험하게 터지는 질환이 뇌동맥류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이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큰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있던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자기 요절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병이 뇌동맥류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눈으로도 확인이 될 만큼 크기가 커진 동맥류. 그동안 정기적인 검사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두면 뇌출혈의 위험이 커 수술이 결정됐다. 다음 날 수술실로 향하는 순옥 씨. 동맥류 수술은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오늘 수술은 이 부위에 혈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게 클립이라는 집게 같은 걸로 결차를 해서 출혈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수술입니다. 클립을 끼워 동맥류의 혈류를 차단, 뇌출혈 위험을 방지하는 클립 결찰술. 의료진 역시 긴장한 가운데 수술이 시작됐다. 클립 결찰술은 환자의 머리를 열고 미세 현미경으로 직접 뇌동맥류를 보면서 진행되는데 환자의 머릿속에 이 작은 클립이 들어가는 것이다. 수술 시간도 평소보다 2배나 길었는데 수술 결과는 어떨까?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지금 보면은 여기입니다. 사진 동맥류 원래 있었던 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클립 결찰술로 해서 이렇게 잘 동맥류가 있던 부위에 혈류가 안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이 동맥류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혈관이 더 잘 보이죠. 이게 잘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시 생길 일은 없겠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면 아니 어디서 또 들으니까 하나 생기면 자꾸 생긴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좀 근데 약간 절대 이렇게 큰 동맥류는 안 생기실 거예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네. 진짜 다행이에요. 네. 고지혈증 관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야채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좀 덜 짜게 드시는 거 중요하겠죠. 뭐 다른 데 있는지 계속 그냥 체크해보고 한 1, 2년 동안 한 1년에 한 번씩 찍고 그다음에 괜찮으면은 길게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드실 거는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되고. 아 그리고 마음이 많이 놓여요. 그렇게 이제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한 번씩 검사는 해봐야 되겠죠.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이경숙 씨.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을 찾는데 경숙 씨가 뇌경색을 겪었던 건 13년 전 50대 초반일 때였다. 10년 병원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건 혈액 검사다. 혈액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당뇨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소 꾸준히 관리한 덕에 그녀는 지난 13년간 건강한 일상을 누려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숙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혈압이 오늘 140인데 집에서는 어떠셨어요? 집에서 한 번씩 재면
밑에 그 작은 혈압이 60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혈압은 150 넘을 때도 있고. 노인성 고혈압은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높은 혈압을 기준으로 하고 환자분한테 그 목표로 하는 혈압의 목표 수치는 130을 넘지 않게 한다. 집에서 안정을 했을 때. 네. 본인 사진이에요, 이게. 이쪽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혈류를 보이고 있죠. 근데 오른쪽은 가다가 좁아지더니 거의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넓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MRI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뇌경색이 생겼어요, 그때. 얘네들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고혈압으로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그 안에서 이제 끼어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인데, 혈압은 괜찮았다가 최근에 살이 찌면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나 봐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변화하는데 똑같이 먹으면 이게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 약간 건강하게 드시고 소식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오히려 이전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노종혁 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다. 그는 2번의 뇌졸중을 겪었다. 재발한 뇌졸중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는데 재발되고서는 뭐 전혀 못 움직이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종혁 씨는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분은 그 2019년 10월 당시의 MRI입니다. 왼쪽 손에 좌측 연수, 그다음에 우측 후두엽. 뇌경색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군데 정도 와 있어요. 하나의 혈전이 무려 3군데의 뇌혈관을 막았다. 후유증도 복합적이었다. 감각 기능을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이런 하지만 뇌졸중 당시 노종혁 씨에겐 별다른 위험 요인이 없었다. 굉장히 많이 성가셔하시는 거죠. 흔한 고혈압이며 고지혈증도 없었다.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추워지거나 뇌졸중이 발병한 이유가 궁금한데 손상된 부분이 이제 붉어져서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은 분들이 어느 취약한 혈관에 집중적으로 동맥경화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환자분이 그런 경우인데 가장 큰 원인은 담배였고요.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우선 흡연을 할 때 들이마시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 위험도를 높인다. 또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여러 화학물질들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등 혈관 상태는 더 악화되고 뇌졸중의 위험은 커진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고혈압이나 담배 이런 부분은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초기 병변을 일으키는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한다. 담배 그 안 좋은 화학 성분들이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혈압의 그 불균형적인 강한 혈압이나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재발을 했는데 진짜 심각하게 오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백발백중 관리 안 하신 분들, 약 안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잘 먹었는데도 재발하신 분들은 훨씬 빈도도 훨씬 낮지만 훨씬 약하게 오거나 해서 그 관리가 훨씬 쉽게 온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